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수두만큼이나 전염성이 강하고 더 심각한 질환을 유발한다는 방역당국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델타 변이에 감염되면 백신 접종자도 미접종자와 비슷한 전파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델타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어렵게 얻은 것들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 공연계도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다음 달에 재개장하는 헐리우드 펜테이지 극장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합니다. 연방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납세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방법원이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싱가포르 국적인 소유 유조선을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현재 교차로에 있다며 미국은 남한의 얘기를 들어야 하고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통신선 복원 이후 후속 조치 논의가 활발합니다. 한국 정부가 비대면 회담을 위한 시스템 문제를 협의하자고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의 양강 주자들은 지역 현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도쿄올림픽 여자 양궁의 안산 선수가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며 하계올림픽 첫 3관왕이 됐습니다. 여자 사격 김민정 선수는 25m 권총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남자 높이뛰기에 출전한 우상혁 선수가 결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야구와 여자 배구 그리고 남자 축구 경기는 LA 시카고로 내일 새벽 30분 간격으로 펼쳐집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아마존의 실적에 대한 실망과 물가 상승 등에 대한 우려로 하락했습니다. LA 지역 오늘 저녁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밤 최저 기온 64도가량 되겠습니다. 내일은 아침에 곳에 따라 구름 낀 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2도에서 84도로 예상됩니다.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합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7월 30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급성 바이러스 질환인 수두만큼이나 전염성이 강하고 더 심각한 질환을 유발한다는 방역당국의 내부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보고서에 따르면 델타 변이는 수두 바이러스처럼 쉽게 퍼지며 환자 1명이 평균 8명에서 9명을 감염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능력은 감기 수준이었고 평균 약 2명을 감염시켰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 감염력은 사스나 중증 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 그리고 에볼라, 일반 감기, 계절성 독감, 천연두 바이러스보다 강하다고 보고서는 경고했습니다. 또 보고서는 델타 변이가 백신 접종을 한 사람에게도 바이러스를 옮기는 돌파 감염이 가능하고 다른 모든 변이보다 더 많은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도됐습니다. 이 연구는 최근 연방정부가 백신 접종자도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침을 바꾸는데 영향을 줬고 앞으로 방역정책 목표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델타 변이에 감염되면 백신 접종자도 미접종자만큼의 바이러스 양을 갖게 되며 다른 사람에게 쉽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델타 변이는 기존의 다른 변이보다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수두만큼 쉽게 전파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내부 문건에 이 같은 비공개 연구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CDC가 지난 27일 백신 접종자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하는데 이 연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CDC는 지난 5월 백신 접종자는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필요 없다고 권고했지만 최근 이를 바꿨습니다. CDC recommends fully vaccinated people wear masks in public indoor settings to help prevent the spread of the Delta variant and protect others. This includes schools. 델타 변이에 감염되면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고령층이 젊은 층보다 중증이나 사망 위험이 높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미국의 백신 접종자 1억 6,200만 명 가운데 유증상 감염자가 매주 3만 5천 명씩 나오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델타 변이의 특성 때문에 CDC가 방역 정책의 목표를 바꿀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의 강력한 전파력 때문에 백신 보급의 궁극적 목표로 거론되던 집단 면역이 더욱 달성하기 힘든 목표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여전히 가장 우선시돼야 할 과제지만 백신이 집단 면역보다는 중증 질환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 개인 보호 수단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전염성이 높은 델타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와 싸움에서 어렵게 얻은 것들을 잃을 위험에 처해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테오드로스 거브리어서스 WHO 사무총장은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4주 동안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8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1.5%에 불과한 아프리카의 경우 지난 4주간 사망자가 80%가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 이 같은 증가는 최소 132개국에서 발견된 델타 변이가 주도하고 있다며 어렵게 얻은 개선이 위험에 처하거나 상실되고 있고 많은 국가에서 보건 시스템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브리핑에 배석한 WHO 기술팀장은 델타 변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초기 변이들보다 전염력이 약 50% 이상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 대응팀장은 바이러스가 사람들 사이에서 더 빠르고 더 잘 전염되도록 적용했다며 그것이 변화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가 마스크 재착용 지침을 권고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개장을 앞둔 뉴욕의 공연계도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고 시카고 최대 음악축제에서도 접종이나 음성 확인서 증명을 요구했습니다. YTN 특파원입니다. 세계 공연의 중심 뉴욕 브로드웨이가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최소 오는 10월까지 40여 개 전체 극장들을 대상으로 관객과 공연자, 연출진, 극장 직원들이 백신을 접종해야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12살 미만 어린이와 의료적, 종교적 이유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소수 관객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관객들은 음식물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 극장 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클래식 공연계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9월 말 문을 다시 여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와 10월 재개장하는 뉴욕 카네기홀은 백신을 맞을 수 없는 경우 아예 입장을 허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확산하는 델타 변이가 백신 접종자로부터 옮겨질 수 있다는 보고서 등이 나오면서 강화된 겁니다. People are producing more of the virus and they're shedding it quite a bit. And there's some additional evidence that the vaccinated are shedding the virus just as much as the unvaccinated. 시카고에서는 최대 연례 음악 축제가 열렸습니다. 지난해 열리지 않았던 만큼 엄청난 인파가 몰렸습니다. 나흘 동안 매일 10만여 명씩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될 정도입니다. You would never know that COVID's going on being at Lala. It was really worked out that they did a lot of planning beforehand because the event was seamless. 이 축제에서도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돼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72시간 내 음성검사 확인서를 제시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 감염 확산에 온상이 되지 않을까 보건당국의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다음 달에 재개장을 하는 헐리우드의 팬테이지 극장 역시 관람객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극장 측은 8월 17일부터 관람객들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백신 접종 카드나 디지털 백신 기록을 제시해야 극장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12세 미만 관람객들의 경우 72시간 전에 받은 PCR 검사 결과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극장 내에서는 항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극장 측은 덧붙였습니다. 백신 접종 의무화는 10월 10일까지며 백신 접종 의무화의 지속 여부는 추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는 593명으로 집계됐다고 카운티 보건국이 밝혔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252명이며 이 가운데 59명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지난 7월 21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일일 평균 코로나19 확진자는 279명으로 전주에 비해 약 70명이 늘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도 6.5명에서 8.6명으로 증가했으며 확진율 역시 5.2%로 전주의 3.6%와 비교해서 1.6%포인트 늘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현재 백신 접종을 완료한 오렌지 카운티 주민은 187만 명이고 최소 한 차례 백신을 맞은 사람은 21만 4천 명이라고 보건국은 설명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1,008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신규 감염자는 3,6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얼바인시가 공무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합니다. 얼바인시는 다음 달부터 모든 시 공무원들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파라칸 얼바인시 의장은 델타 변이로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늘어남에 따라 시 공무원과 커뮤니티 안전을 위해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백신 접종을 마친 얼바인시 공무원은 전체의 약 75%에 달합니다. 5자녀를 둔 라스베가스 거주 한 30대 남성이 남가주에 여행을 왔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바람에 결국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9살의 마이클 프리디 씨는 이달 초 샌디에고에 가족들과 여행을 다녀온 후 온몸에 발진과 오한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중 호흡곤란과 어지러움을 느껴 병원에 입원했고 폐렴으로 번져 산소 마스크에 의지하다 어제 숨을 거두었습니다. 숨진 프리디 씨는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는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공동 제공으로 함께하시겠습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타운과 로컬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카이로프랙틱 클리닉을 운영하며 허위로 세금 보고를 해온 한인 남성에게 5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와 함께 14만 4천 달러의 배상금과 2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낼 것도 명령했습니다. 연방법원은 지난해 12월 한 건의 세금 보고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 올해 54살의 한인 정정문 씨에게 5개월의 실형과 6개월의 가택연금을 선고했습니다. 카이로프랙틱 클리닉을 운영해온 정 씨는 지난 2013년부터 4년간 연 20만 달러 상당의 수입을 올렸지만 체크캐시 등을 통해서 세금 보고 시엔 7만 달러의 수입만 보고해오다 국세청의 수사에 적발됐습니다. LA 한인 단체장과 기업 인사들이 중심이 돼 차세대 한인 정치인과 친한파 정치인의 지원 및 후원을 통해 한인 정치력 신장을 꾀하는 단체가 출범합니다. 미주 정치력 신장위원회 측은 지난 수요일 출범 준비 모임식을 열고 8월 말이나 9월 초쯤 창단식을 개최해 공식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봉현 출범준비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출범준비 모임식에는 20여 명의 회원이 참석했으며 출범식까지 50명까지 회원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현재 한인사회에서 팩 성격을 띈 단체로는 미주 한인정치연합, 한인민주당협회 등이 있지만 LA 지역의 여러 한인단체장이나 기업 리더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발족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에릭 가세트 LA 시장이
거리와 상당수 공공장소에서 노숙자들의 캠핑을 금지하는 이 조례안에 어제 서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새로운 조례안은 30일 이내에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 조례안이 발효되면 학교와 보육시설, 도서관, 공원의 500피트 이내에서는 텐트를 설치한 뒤에 노숙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터널과 육교, 프리웨이 진입로, 그리고 지하도 등의 500피트 내에서도 노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티켓을 발부받게 되며 만약 계속해서 LAC 직원과 단속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추가 벌금이나 경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자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내년도 보험료가 소폭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입자 수를 바탕으로 주요 보험사에 대한 보험료 경쟁력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1.8%는 올해 0.6% 인상률과 지난해 0.8%에 비해 다소 상승한 수치입니다. 버뱅크의 한 양로원 직원이 오늘 해고된 전 직원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 1911 그리스모 애비뉴에 있는 버뱅크 리타이어먼트 빌라에서 일하는 20대 여성이 목과 팔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살인 혐의로 구금돼 있으며 $200만 보석금이 책정돼 있습니다. 용의자는 사건이 발생한 양로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해고됐고 피해자와는 함께 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의 한 극장에서 총기를 난사해 한 명을 사망하게 한 용의자가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검찰은 지난 월요일에 발생한 총격 사건 용의자 조셉 히메네즈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지난 월요일 밤 코로나에 있는 에드워드 극장 안에서 10대 청소년 2명의 머리에 총격을 가했으며 이 가운데 한 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다른 한 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 중태입니다. 연방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납세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돈 존슨 법무부 차관보 대행은 오늘 법률자문국 메모를 통해 재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납세 자료를 제출하라는 하원 세입위원회 요청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존슨 대행은 위원회에 대한 존중을 감안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납세 정보에 대한 요청은 의회 조사와 법률 제정 가능성을 위해 합법적인 영역인 국세청의 대통령 감사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목적을 촉진한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리차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은 재무부에 2년 전에 요청했던 자료 제출 기간을 변경해서 2015년에서 2020년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난달에 다시 요청을 하면서 국세청이 대통령을 어떻게 감시하는지 조사를 하고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납세 기록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닐 위원장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자신의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에도 관심을 두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원 세입위원회가 납세 기록을 받으면 비공개 회의에서 검토를 할 수 있고 이후 하원 전체 투표를 거쳐서 기록의 전체나 일부를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싱가포르 국적인 소유 유조선 커리저스를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오늘 2,734톤급인 커리저스호가 선박대 선박 환적과 북한으로의 직접 운송을 통해 석유 제품을 불법으로 북한에 인도하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유조선의 소유주는 싱가포르 국적자 궈기생입니다. 뉴욕 남부연방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보면 궈 씨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커리저스호의 석유를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옮겨 싣는 이른바 선박대 선박 환적 방식으로 북한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9년 9월에는 커리저스호가 위치 추적 장치를 무단으로 끄고 북한 선박 새별호에 최소 $150만 어치의 석유를 넘기는 장면이 같은 해 11월에는 직접 북한 남포항에 정박한 모습이 위성에 각각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궈 씨에게는 선박과 유류 구매 비용 등에 대한 돈 세탁 혐의도 적용됐으며 대북 제재 혐의와 돈 세탁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각각 최대 20년씩의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권 씨에 대한 형사 기소 절차와 함께 커리저스호 몰수 소송도 함께 제기했었습니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여기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행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의 순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다음 달 싱가포르와 베트남을 순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인도 태평양에서 미국의 중요한 두 파트너인 이들 국가와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 협력을 확장하려는 것이 방문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통령의 베트남 방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해외 순방은 지난달 중남미에 이어서 취임 후 두 번째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역 안보, 전염병 대유행 대응, 기후변화, 그리고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 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순방은 트럼프 행정부 때 균열이 생긴 동맹과의 관계 복원, 중국 견제를 위한 우군 확보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식이 담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 러시아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현지 직원 182명을 해고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날 조치는 러시아 정부가 지난 4월 외국의 비우호적 행동에 대한 대응 조치령을 발표하고 미국을 비우호 국가 명단에 올리면서 촉발되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번 조치는 미국이 피하고 싶었던 상황이라며 자국 인력 안전과 러시아 정부와의 외교 역량을 포함한 러시아 내 미국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비록 러시아 정부가 우리 서비스와 운영을 강제로 감축한 것은 유감이지만 미국은 러시아와의 예측 가능 또는 안정적인 관계를 추구하며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미국 대사관의 러시아인 등 현지인 채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하면서 적용 시한을 다음 달 1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소식 간추려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일부 한국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입당 시기를 놓고 고심을 거듭해오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격 입당을 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한 달 만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빨라진 입당 배경에 관심이 쏠렸는데 윤 전 총장은 불확실성 해소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예상을 깬 깜짝 입당이었습니다. 하루 전만 해도 다음 주 8월 입당이 거론됐던 윤 전 총장. 어제 오전 당 대외 채널 격인 권영세 의원에게 당사에서 만나자고 제안했고 만나선 곧바로 입당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초기 경선부터 시작을 해가는 것이 도리이고 더 넓고 보편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전 교감 없는 전격 입당 탓에 지방 일정 중인 이준석 대표도 없이 입당 행사는 단술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불확실성을 없애려는 취지라고 했습니다. 입장을 분명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좀 많은 혼선과 누를 끼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결심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몇 시간 안 됩니다. 윤 전 총장은 출마 선언 뒤 한 달간 외연 확장을 이유로 민심 행보를 벌여왔는데 입당을 미룬다 한들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율 하락세와 치열해진 검증 공세 부담을 타개하기 위한 고심의 결과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경선 버스론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께서 화답해 주셨고 심지어는 버스가 출발하기 한 달 전에 먼저 앉아 계시겠다는 의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의 의미가 상당하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무결점 후보가 본선에 나가야 한다며 치열한 검증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커밍아웃, 미천이 드러나자 국민의힘 그늘로 도망친 거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100% 국민 여론조사로 1차 예비 경선을 치르기로 한 국민의힘이 역선택을 방지하는 별도의 장치를 두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다는 건 국민의힘 지지자만으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다는 뜻이라며 논의 끝에 넣지 않기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선 회의에서 1차 컷오프에서 8명을 거르기로 했지만 일부 위원 가운데 1차에서 6명, 2차에서 3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기해 조금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인원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4일에는 대선 예비 후보들이 모여 국민에게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정권 교체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경선을 다짐한다는 의미에서 봉사활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소식입니다. 대선 경선의 양강 주자들은 지역 현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휴가를 내고 나흘간 전국 순회를 시작했고 이낙연 후보는 이 지사가 자리를 비운 경기도를 찾았습니다. KBS입니다. 지역 순회 일정의 시작점을 이재명 후보는 대구로 잡았습니다. 민주당 내의 영남 출신 후보로 확장성을 강조하려는 행보입니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이 지역 표심에는 지지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이 모습이 주인을 가끔씩 이렇게 좀 배신하기도 하고 그러는데도 그냥 색깔이 빨갛다고 이뻐하면 맹목적 지지를 하면 무시하고 배제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다음 주 경선 선거인단 모집 마감 전까지 영남과 호남, 충청까지 1200km를 흐른 대장정을 이어갑니다. 이재명 후보가 휴가를 내고 안방을 비운 사이 이낙연 후보는 경기도를 찾았습니다. 이 후보는 경기도 균형 발전을 위해 강원도와 함께 평화경제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서 북부 지역을 떼내 경기 북도를 설치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안보라는 이름으로 접경지역 규제에 묶여서 계속 희생을 강요받아왔습니다. 정세균 후보는 후보들에게 1대1 토론을 제안했고 이낙연 후보 측 인사가 단일화를 거론한 데 대해선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아주 부적절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조금 지나치게 얘기하면 좀 주제넘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단일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에 날을 세웠고 박용진 후보는 깜깜이 상태인 청약제도를 단순화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균형 발전을 위해 충청권에 8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통신선 복원 이후 그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요. 한국 정부가 비대면 회담을 위한 시스템 문제를 협의하자고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10달 동안 중단됐던 정부의 대북 물자 반출 승인도 어제 재개됐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올해 4월 통일부가 공개한 남북 영상회의실입니다. 카메라와 대형 모니터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대면 회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습니다. 정부가 복원된 남북 통신선을 통해 이 같은 영상회담 시스템 구축 협의를 북한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영상회담과 안심 대면회담 등 코로나 상황에서 남북 대화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조속히 완비해보겠다며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밀폐된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 분리된 통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안심 대면 회담장을 꾸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9월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 이후 중단됐던 대북 인도물자 반출 승인도 어제 전격 재개했습니다. 2건이라고만 했을 뿐 누가 어떤 물자를 신청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이 장관은 복원 영양물품 조달의 시급성 등 북한의 상황을 고려해 요건이 맞으면 지속적으로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중 무역 통계가 증가하는 등 해상 무역이 일부 재개된 동향이 감지돼 남측 물자도 반입될 여지가 생겼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관건은 북한의 호응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통신선 복원 다음 날 이례적으로 북중 우이탑을 직접 참배했고 어제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지난 23일 보낸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내부적으론 사상 처음으로 전군 지휘관들을 소집해 강습회를 주재하기도 했습니다. 보건 민생 위기에 주체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북중 관계를 과시하고 내부 결속을 강화한 건데 이런 행보가 본격 대외 활동으로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전화 대담을 갖고 철통 같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양국 장관은 전화 통화에서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임을 보장하기 위해 연합 방위태세 유지와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또 올가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양국 국방부 장관이 한미연합훈련을 논의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연합훈련이 다음 달 16일로 예정된 만큼 의견을 조율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에서 여느 때 같으면은 한창 해수욕장이 붐빌철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올여름 강원도 동해안에선 많은 소규모 해수욕장들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찾는 피서객들이 적지 않아서 현지 주민들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백사장 길이가 200m 정도밖에 안 되는 강릉의 한 작은 해수욕장. 평일인데도 꽤 많은 피서객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관광소득을 포기하면서까지 해수욕장을 열지 않았는데도 피서객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주민들은 난처하기만 합니다. 피서객들이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좀 자제해 주시고 저희 마을을 위해서 방문을 상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일반 해수욕장과 달리 발열 체크 등 기본 방역 조치도 없어서 주민들은 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공식적으로 개장하지 않은 해변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의 또 다른 마을 해수욕장. 이곳도 코로나19가 유입될 경우 주민 건강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열지 않았습니다. 자치단체가 현수막까지 만들어 방문하지 말라고 하소연도 해보지만 찾아오는 피서객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강제로 못하게 할 방법은 없으니까요. 다만 이제 위험하고 또 방역을 위해서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죠. 강원도 동해안에서 코로나19 유입 차단 등의 이유로 올여름 개장하지 않은 마을 해수욕장은 모두 11곳. 안전요원도 대부분 배치되지 않아 물놀이 사고 위험도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 네, 한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과 함께 도쿄올림픽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경제 소식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아마존의 실적에 대한 실망과 물가 상승 등에 대한 우려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149.06포인트가 하락한 34,935.47에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23.89포인트 떨어진 4,395.26, 나스닥 지수는 105.59포인트 하락한 14,672.6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CBB뱅크가 올 2분기에 순이익과 대출, 예금이 모두 늘어나면서 전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기록적인 실적 호조를 보였습니다. CBB뱅크는 올 2분기에 순이익 630만 달러, 주당 순이익 61센트로 전분기보다 18.2%, 1년 전보다는 280%가 늘었습니다. 대출은 12억 3천만 달러로 전분기보다 3.4%, 1년 전보다 18.6%가 늘었습니다. 예금은 13억 8천만 달러로 전분기보다 15.7%가 늘고 1년 전보다 34.2%가 늘어났습니다. 자산은 16억 1,29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조현김 CBB 행장은 2분기 연속 기록적인 실적을 나타냄에 따라 올 하반기에도 견실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지난 1일 하와이의 오하나뱅크 인수 완료로 CBB은행이 하와이로도 시장을 넓히게 돼 은행 성장에 동력을 얻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은행이 사업주들에게 최신형 결제 시스템을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한미은행은 미국 최대 카드 결제 플랫폼 회사 중 하나인 클로버와 함께 8월 2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 사이 LA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쇼핑몰 내에 있는 한미은행 지점 앞에서 클로버 카드 결제 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합니다. 시연회에선 카드 결제부터 비즈니스 관리까지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클로버의 최신형 포스기와 결제 솔루션을 시연해보고 한미은행과 클로버의 한인 담당자들의 설명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한미 비즈니스 계좌를 오픈하고 클로버 서비스에 가입한 뒤 승인을 받으면 휴대용 카드 결제 단말기인 클로버고를 무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타사의 카드 결제 서비스를 이용 중인 기존의 한미 비즈니스 고객들은 카드 결제 서비스를 클로버사로 전환만 해도 같은 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글 창업자이자 대주주인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올해 5월 이후 10억 7천만 달러 상당의 회사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브린이 6억 1천만 달러 상당을, 페이지가 4억 6,200만 달러 상당을 각각 팔아치웠습니다. 두 창업자는 사전에 제출된 거래 계획에 따라 지분을 팔 수 있다고 방송을 전했습니다. 브린과 페이지가 구글 지분을 대량 매각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4년 만입니다. 1988년에 구글을 공동 창업한 페이지와 브린은 각각 알파벳 CEO와 사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 2019년에 은퇴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기업들의 주식 상장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오늘 미국에서 지분을 매각하려는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잠재적 위험성과 관련해 더 많은 공시를 요구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이 페이퍼 컴퍼니 주식을 상장할 때 페이퍼 컴퍼니라는 사실과 중국 정부의 조치가 재무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일반 투자자들이 중국에 본부를 두고 운영되는 회사가 아니라 이 페이퍼 컴퍼니 주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중국 기업이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하려면 중국 당국으로부터 허가 취소를 받을 위험성 등을 공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도쿄올림픽 소식입니다. 양궁의 안산 선수, 흔들리지 않는 강심장으로 오늘 또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더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른바 안산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이 소식 먼저 YTN이 보도합니다.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 메달의 색깔이 갈리는 마지막 순간에도 안산의 심장박동수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결전 상대인 옐레나 오시코바의 심장박동수가 분당 168까지 치솟은 것과 대조적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심장이 좀 빨리 뛴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겉으로는 표출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해요. 안산의 타고난 강심장은 4강과 결승에서 연이어 슈도프까지 가는 벼랑 끝 상황에서 더 빛났습니다. 상대 선수들이 압박감에 각각 2점과 8점을 쏘며 흔들리는 가운데 안산은 모두 10점을 꽂아 넣으며 세계 최강자임을 입증했습니다. 매 위기의 순간에도 강했습니다. 준결승에서 첫 세트를 1점 차이로 내주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지만 2, 3세트에서 쏜 6발이 전부 10점을 기록하는 신들린 실력을 뽐냈습니다. 결승 3세트에서도 8점을 쏘면서 역전을 허용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세트에서 마지막 2발을 모두 10점에 꽂으며 슈도프까지 끌고 가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2001년생 이제 겨우 20살. 한국 양궁을 이끌어갈 흔들리지 않는 산, 안산의 미래가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양궁 대표팀이 2016년 리우 올림픽에 이어서 전 종목 석권 금자탑에 도전을 합니다. 남자 개인전에서 대표팀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김우진이 LA 시간으로 잠시 뒤인 6시부터 16강전을 시작으로 금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배드민턴 여자 복식 준결승에 진출한 이소희 신승찬조와 김소영, 공희용조 역시 잠시 뒤 결승 진출을 두고 각각 인도네시아 그리고 중국 선수들과 맞붙습니다. 또 세계 랭킹 1위를 꺾은 허광희가 남자 단식 4강 진출을 두고 과테말라 선수와 대결을 펼칩니다. 또 한국 다이빙 사상 처음으로 예선을 통과한 김수지도 여자 3m 스프링보드 준결승에 나서서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에 도전합니다. 네, 조금 전에 안산 선수를 강심장이라고 소개해드렸지만 이 굳건한 강심장 사격에도 있습니다. 여자 진종호라고 불리는 김민정 선수가 25m 권총 은메달로 도쿄 시상대에 섰습니다. 살떨리는 슈도프까지 갔는데도 신기하게 긴장이 안 됐다고 합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금메달 주인공을 가리는 명사수 2명의 마지막 5발 슈도프. 김민정은 0.2점 이상을 딱 한 번 썼지만 상대는 무려 4차례 명중했습니다. 여자 진종으로 불리는 강판 김민정은 25m 권총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결선에 막차로 합류한 김민정, 매단계 꼴찌가 한 명씩 떨어지는 사이 선두를 지키며 금빛 총성을 노렸지만 한 끗이 부족했습니다. 5년 전 리우에서 19 나이에 혹독한 데뷔전을 치렀던 그는 밝은 미소로 도쿄 시상대를 접수했습니다. 압박감이라기보단 되게 설렜고 재밌었고 즐거웠습니다. 뭔가 긴장된다거나 그런 거는 정말 저도 좀 신기한데 별로 긴장이 안 됐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번 시합이.
김민정의 주 종목은 10m 공기권총. 한때 세계 랭킹 1위였지만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떨어졌습니다. 차선책으로 택한 25m에서도 명사수, 천재 소리까지 들은 끝에 짜릿한 은메달로 한풀이했습니다. 시력 0.3 악조건에도 야간 훈련까지 묵묵히 해온 연습벌레는 진종호가 빈손으로 떠난 도쿄에서 우리 사격에 첫 메달을 남겼습니다. 한국팀에서 아직까지 메달이 없어서 좀 속상하기도 하고 얼마 몇 개 시합이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부담도 조금 있었는데 막상 산에 들어가니까 그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올림픽 여자 권총에서 우리 메달리스트가 나온 건 2012년 런던 올림픽 김장미 이후 9년 만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사격은 88 서울올림픽부터 5년 전 리우올림픽까지 딱 한 번 빼고 줄곧 따왔던 메달의 계보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펜싱 남자 에페 대표팀이 동메달 결정전에서 중국에 승리하면서 값진 메달을 추가했습니다. 박상영, 권영준, 마세건, 송재호로 이뤄진 에페 대표팀은 중국을 45대 41로 이기고 동메달을 땄습니다. 남자 에페 단체전에서 한국 대표팀이 메달을 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로써 한국 펜싱 대표팀은 단체전 출전권을 딴 여자 에페, 남자 사부로 이에 이어서 남자 에페까지 3개 종목에서 연속 입상을 했습니다. 한국 수영의 희망으로 자리매김을 한 황선우가 자유형 50m 예선 경기를 끝으로 첫 올림픽을 마무리했습니다. 황선우는 남자 자유형 50m 예선에서 22초 74로 전체 39위에 자리를 하며 준결승에는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자유형 50m와 100m, 200m, 그리고 단체전인 개영 800m까지 4종목에 출전을 한 황선우는 메달권에는 들지 못했지만 인상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국 신기록을 세운 자유형 200m에서 박태환 이후 9년 만에 경영 결승 무대에 올라서 7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아 신기록을 쓴 자유형 100m에서는 5위에 올라서 1952년 헬싱키 대회에서 일본의 스즈키 히로시의 은메달 이후 최고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도쿄올림픽 기간 코로나 대확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도쿄 이어 수도권과 오사카까지 긴급 사태를 확대 발령했는데요. 올림픽 개최로 사회적 긴장감이 풀어진 가운데 감염 확산을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YTN 특파원입니다. 다음 달 31일까지 긴급사태가 발령되는 곳은 도쿄와 오키나와에 더해 수도권 3개 지자체와 오사카입니다. 도쿄의 경우 지난달 말 30% 수준이던 델타 변이 감염자가 이달 중순 70%까지 뛰었습니다. 전염성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을 아직 맞지 않은 20, 30대를 중심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若い世代の接種に注力し8月下旬には全ての国民の6割を超える人が1回接種を終え4割を超える人が2回接種を終えることを目指します。 일본 의사회 등은 이미 의료 위기 상황이라며 보다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緊急事態の対象区域を全国とすることについても検討に入ること、危機感の共有と対策が必須です。 IOC는 최근 일본 국내 감염 확산은 올림픽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가운데 강행한 만큼 올림픽으로 불똥이 튀는 것을 피하려는 겁니다. As far as I'm aware, there's not a single case of an infection spreading to the Tokyo population from the athletes or Olympic movement.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긴급사태 속에 올림픽을 연 것 자체가 사회 전체의 긴장감이 풀어지게 만든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オリンピックをやるんだということでですね、国民都民の間にそういうのをやってるのに、だからお祭り騒ぎがあるのにその一方で自粛するのは難しいんじゃないかという意味で影響があったことはあるかもしれない。 일부 전문가들은 올림픽 중단이야말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가장 강력한 방역 대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온갖 사건이 끊이지 않았던 도쿄올림픽은 코로나 대확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현실로 마주하게 됐습니다. 올림픽 기간 감염 확산에 강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진 나루히토 일왕은 오는 8일 폐막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도쿄 하계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할 사절단에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대표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가 다음 달 6일에서 8일 일본을 방문해서 미국 대표팀을 격리하고 일본 측 인사와 면담을 진행한 뒤 8일 폐회식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 기간에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는 처음으로 난민 대표팀을 만날 예정입니다. 난민 대표팀은 아프가니스탄과 카메룬, 콩고 등 11개국에서 탈출한 55명의 경쟁자 가운데 중에 29명을 선발해 구성이 됐고 이번이 두 번째 올림픽 참가입니다. (7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7월 30일 금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끝으로 날씨입니다. LA 지역 오늘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바람이 7마일 정도로 불고 있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64도가량 예상됩니다. 내일은 오전에 곳에 따라 구름 낀 후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2도에서 84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가량 되겠고 일요일에도 비슷한 기온 분포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내일 낮 최고 97도, 밤 최저 67도, 해안 지역은 내일 낮 최고 75도, 밤 최저 63도, 산악지대는 내일 낮 최고 79도, 밤 최저 53도가량 되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지역입니다. 오늘 저녁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은 15마일에서 20마일 정도, 밤 최저 76도까지 내려갑니다. 내일은 곳에 따라 흐리겠고 바람이 20마일 정도, 낮 최고 기온은 85도에서 87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 날씨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찜통 더위 속에 이번 주말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섭씨 33도, 일요일에는 30도로 조금 낮아지겠지만 하지만 습도는 높아서 체감 온도는 여전히 33도를 웃돌겠습니다. LA 다운타운의 현재 기온은 74도, 습도는 59%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 하셨습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 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잘 던지고 있었는데요. 경기 후반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 후반 관리가 중요한데 말이죠. 지금 불펜에는 누가 나와 있을까요? SMG가 있어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요. 네. 서울 메디칼 그룹. 말씀드리는 순간 불펜에서 나오는 SMG. 네, SMG가 인생 후반을 건강하게 지켜줄 겁니다. 네. 5스타로 인정받은 의료 서비스. 인생 후반의 확실한 구원이네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죠. 서울 메디칼 그룹.